지난 강의에서 ABA에서 중요한 개념들,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ABC를 설명드리면서 동기, 그리고 변별 작업과 같이 선행사건인 A를 고려한 중재와 관련한 내용만 주로 말씀을 드리고 후속사건 기반 중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결과인 C를 고려한 중재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선행사건 기반의 중재법만 존재한다. 후속사건 기반의 중재법만 존재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정 중재법만 좋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원칙 중에 하나는 선행사건 기반 중재는 후속사건 기반 중재와 항상 함께 쓰여야 한다입니다. 일단 선행사건 기반 중재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동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문제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동기가 유발되죠. 자, 그 동기를 해지시키는 게 바로 선행사건 기반 중재법이에요. 그래서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꺼리를 없앤다. 이게 중점인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문제행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난 거에 대한 우리가 강화를 해줘야 되겠죠. 이 강화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후속사건 기반 중재에 해당되죠. 자, 후속사건이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정적 강화, 정적 벌, 부적 강화, 부적 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기반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강화해주고 벌하는 것 이게 이제 후속사건 기반 중재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후속사건 기반의 중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차별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ifferential reinforcement 이렇게 불러서 DR이에요. 자, 근데 이제 뒤에 말들이 붙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강화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루틴이 나타나거나 감각 추구라던가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강화를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DRO라고 부릅니다. Differential Reinforcement of Other Behavior예요. Other Behavior는 타행동 차별 강화라는 건데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게 DRI가 있습니다. I는 Incompatible Behavior라 그래서 이게 모순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순된 행동을 차별 강화한다인데 이 모순된 행동의 차별 강화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보통 이제 문제 행동이 굉장히 심한 이제 자해 행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게 이제 손으로 얼굴을 긁는다던가 머리를 뽑는다던가 이런 행동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쓰이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이제 긴팔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소매 안에다가 집어넣는 행동을 가르쳐주고 그 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강화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이제 얼굴을 긁는다든지 머리를 뽑는 행동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행동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문제 행동을 방지한다. 이게 DRI입니다. 그리고 이제 DRL은 low behavior예요. 그래서 낮은 행동에 대한 차별 강화, 그러니까 빈도수가 적은 행동, 그다음에 DRH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사실 차별 강화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DRO, DRI. 마지막으로 DRA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A는 alternate behavior라 그래서 대체 행동 차별 강화라고 해요. 대체 행동이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능 기억나시죠? 자,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했으면 그 기능에 해당되는 대체 행동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대체 행동에 대한 차별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속사건 기반 중재도 이런 차별 강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후속사건 기반 중재법들이 있습니다. 흔히 후속 결과를 부모님들께서 쉽게 생각하시기에 차별 강화라는 용어보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에 대해서 벌을 줘서 이 행동을 없앤다거나 아니면은 이 행동을 칭찬해서 이 행동을 좀 더 느린다거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이 차별 강화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동을 늘리고 싶다? 이게 바로 이제 올바른 행동을 늘린다. 이런 개념에서는 이제 차별 강화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강화한다. 이게 뭐죠? 올바른 행동이 문제 행동을 안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시간을 늘린다. 그러니까 늘린다는 개념에서 차별 강화가 맞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차별 강화인데, 이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줄인다. 요 개념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은 이게 사실 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적 벌, 부적 벌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정척벌 기반으로도 사실 중재법이 많습니다. 부적벌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벌 기반의 중재법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아웃은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 행동을 발생했기 때문에 너 뒤에 나가서 서 있어. 요거예요. 그 시간을 뺏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호하는 것을 뺏음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인다? 이게 바로 부적 벌이죠. 부적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거티브. 뭔가를 뺏어서 행동을 줄인다. 그래서 선호하는 것을 뺏는다. 보통 이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벌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이제 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아이하고 막 떠드는 상황이 있어요. 아이한테 떠들어서 너 뒤로 나가서 서 있어. 라고 하면은 아이에게 훈육이라는 것들 추가하고 수치심이라는 걸 사실 추가하게 되죠. 그럼 아이는 이제 정적벌 효과로 떠드는 효과가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나가서 서 있어. 아이들하고 떠드는 사회적 상호작용, 이 선호하는 것들을 뺏음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이는 이런 부적벌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벌 기반의 방법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도 이제 이런 벌 기반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벌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오버 커렉션 같은 거 있어요. 오버해서 고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정 문제 행동을 벌이면은 예를 들어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이거 다 주워. 자, 줍는 거 플러스, 자, 책상도 똑바로 놔. 이거 쓰레기 버리고 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를 시키면서 아이한테 더 많은 코렉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인다. 이것도 정적 벌에 기반한 중재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적 벌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들께서 뭐 손들고 벌 서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손들고 벌 선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손바닥을 맞는다,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중재 방법이라고 하면 중재 방법인데, 이런 것도 AB에서 말하는 벌에 들어가는 범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 처벌이 사실 그런 거 똑같은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손바닥을 때린다. 이유가 있죠. 그 행동 하지 말라고. 그쵸? 혼내는 거, 왜 혼내죠? 그 행동 하지 말라고. 그래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벌 방식이죠. 그래서 ABA 범주 안에 그것은 이제 벌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벌을 쓰지 마세요. 네, 이게 불가능한 거 알아요. 특히나 가정현실에서 심지어 학교 세팅에서도 벌 기반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오버 커렉션도 제가 벌 기반이라 그랬죠. 이게 똑같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벌 기반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강화 위주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벌 기반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윤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해서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가 보통 이제 학교 강의를 나갈 때는 많이 얘기를 해요. 벌 기반의 치명적인 단점은 일반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엄마가 특정 상황에서 아이를 혼을 냈어요. 너 이거 먹는 거 편식하면 안 돼. 그리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자, 벌 기반의 방식을 써서 문제 행동을 줄였습니다. 편식하는 문제 행동을 줄였는데, 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이는 편식을 안 할까요? 아빠가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이가 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이가 원래 편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면 편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상황에서도 만약에 애가 그 상황이 뾰족하게 펼쳐졌으면 편식을 할 확률이 높죠. 자, 엄마 앞에서는 중재가 됐어요. 벌 기반의 방법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걸 뺏었고 핸드폰을 뺏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서 벌 기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안 나타날 거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게 벌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 기반의 중재법을 쓸 때는, 실제로 벌 기반의 중재를 이제 오버코렉션을 포함해서 쓸 때는 PBB라 그래서 긍정적 행동 중재 계획이란 걸 짜요. IP는 많이 들어보셨죠? IP 안에 긍정적 행동 중재 지원이 들어가요. 이게 PBB라고 부르는데, 이 PBB 서류에 무조건 벌 기반의 중재법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화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벌 기반의 중재를 쓰냐? 일단 문제 행동을 중재하는 데서 좀 시급함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벌 기반을 쓰는데, 자, 제일 초점은 뭐냐면요. 그 행동을 문제 행동 우리가 못하게 했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해줘야 돼요. 플랜은 항상 강화 위주로 유지를 시켜주는 플랜이 항상 서야 됩니다. 그래서 PBB에는 벌 기반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기반만, 벌 기반의 중재법을 쓸 수 있고요. 동시에, 자, 문제 행동이 중재가 되었어. 안 나타나. 그럼 안 나타난 거에 대해서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우리가 항상 리스트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적 강화식,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DR로 타행동 차별 강화 계획을 쓴다든지, 토큰을 얻는 방식으로 아이가 강화를 받으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벌 기반의 중재를 쓸 때가 있어요. 뭐뭐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를 썼으면 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어머님들 많이 고민하시죠. 엘리베이터 뭐 이거 누르지 마 했어요. 자, 그럼 누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못 누르게 하고 이제 아이가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게 엄마한테서만 이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엄마가 그 상황을 칭찬해주고 안 누르고 있네. 너무 잘하고 있어. 자, 요 칭찬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아빠가 왔을 때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똑같이 아이한테 하는 거죠. 안 누르고 있네. 너무 잘하고 있어. 자, 이거로게 이제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벌 기반의 중재는 쓸 수 있으나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화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그 행동을 강화해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